5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5번부터 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그지? 영어를 안 보다 보니까 다 까먹었다, 그지?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얘들아 8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서 T가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제는 T가 맨 처음에, 그 다음에 L이 맨 마지막에 라고 돼 있어.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그지? 얘네들 자리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것들이 뭐 하면 돼? 셋, 넷, 다섯, 6개, 그지? 5, 6개. 6개의 문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열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얘는 한 가지예요. 근데 얘도 뭐야?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들은 뭐야? 얘들아, 정할 수 없는 거지. 순서 있게 막 나열되는 거니까 뭐야? 6개의 문자가 순서 있게 나열됩니다. 6P6 또는 뭐지 얘들아? 6팩토리얼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지? 답은 720까지 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6팩토리얼 720까지 계산해보면 그 다음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대. 그러면 잘 봐봐. T라는 문자와 뭐가인지 모르겠지만 A라는 문자가 있을 때 T와 A 사이에 문자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문자들이 8개의 문자 중에 4개가 나열되는 거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문제 속에서 이웃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묶음으로 다니면서 실제로는 5개의 문자가 돌아다닌다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해석이 돼야 돼. 첫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잖아. T 땡그라미 땡그라미 A에 이렇게 표시되는 상태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A가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분명히 A가 앞에다 뒤에다라는 말이 문제 속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선 요 문자가 선택이 돼야만 묶음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지?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개의 문자 중에서 여기서 들어갔을 때 순서가 배열되니 안 되니? 배열된단 말이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I하고 N하고 들어갔어. I하고 N하고 I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P를 써놨다고. 6개의 문자 중에 2개의 문자를 선택해서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배열을 시키는 거야. 배열을 시키면서 얘들아 배열을 시키면서 그런 다음에 실제로 보게 되면 전체를 보는 거지. 전체를 보면 몇 개의 문자가 나열되고 있는 거야. 묶었다 얘들아. 묶었으면 그냥 하나의 문자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지. 5개의 문자가 나열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니? 똑같겠지, 그지? 6개의 문자 중에 2개를 나열시키고 전체 5개의 문자를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뭐야? 2개를 더하는데 똑같으니까 2 곱하기 6P2에 곱하기 5팩토리얼입니다 라고 2배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해.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얘들아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 얘들아.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여기에 이제 6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얘들아 5, 6개의 문자가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자음이 적어도 한쪽 끝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얘들아. 여기 자음 들어가고 여기 모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 모음 들어가고 여기 자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네. 여기 자음 들어가고 여기 자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들이 보일 텐데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쪽이라는 말은. 근데 우리가 보통 여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을 얘들 찾아내면 되는데 선생님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앞뒤로 봤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이런 경우 그잖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거든.
그럼 전체에서 요만큼 빼는 게 낫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이게 더 구하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가 보이는 단어들이 보이면 경우들을 자꾸 나눠보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적어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찾자고. 그러면 이런 개념 찾으면 돼.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8개의 문자가 나열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지. 그지? 그럼 모음인 경우는 얼마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얘들아 봐봐. 모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I, A, E밖에 없잖아. 그럼 모음을 먼저 자리를 집어넣는데 잘 생각해봐.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 I, A가 들어갔어. 그러면 I, A가 들어가서 AI도 될 수 있다. 그치? 두 가지 나온다. I, E가 들어갔어.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또 두 가지 된다. A, E가 들어갔어. 자리를 바꾸면 또 두 가지 되잖아. 맞지? 전체 몇 가지? 6가지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모음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선생님, 세 문자 중에 두 문자를 택해서 집어넣습니다. 근데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P 이렇게 하면 되지. 맞아? 선택되고 난 나머지 문자는 여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 6개의 문자에 포함이 돼서 그지? 나열되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 6팩토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8팩토리얼에서 3P2 요건 모음 선택하는 거고 곱하기 6팩토리얼만큼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 6번 문제는 또 되게 쉬워요. 남자가 4사람이 된다 얘들아. 남자가 4사람. 그 다음에 여자가 3사람인데 일렬로 세울 때라고 해서 일렬로 세워. 그러면 사실은 일렬로 세운 건 얼마야? 7팩토리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여자 셋이 이웃한댄다. 이웃.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이웃한다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지? 묶어라. 그지? 기억나지? 묶어라. 그럼 이런 말이잖아. 여자를 1, 2, 3를 어떻게 나열될지 모르지만 묶어. 그 다음에 남자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크게 봐야 돼, 사람은. 항상 크게 봐야 돼. 몇 명이 나열되는 거야? 묶었잖아. 5사람이 나열됩니다. 5팩토리얼. 다 끝났다고. 근데 그 5팩토리얼 가지 중에 여자 1, 2, 3이 거기서 순서 있게 또 나열되니 안 되니? 조그맣게 보면 또 막 나열되겠지? 3사람이 나열돼 3팩토리얼 가지.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자 셋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선생님이? 이웃하지 않는 놈은 건들지 말고 남자를 나열해. 몇 가지 나와? 그러면 4팩토리얼 가지 나오지. 그지? 그런 다음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명씩 집어넣는 거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한 명씩. 여기다가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리지. 그지? 5개 자리 중에 몇 개 선택? 3개 선택인데 A라는 여자와 B라는 여자와 C라는 여자 이 자리에서 봤을 때 A, B, C 들어갔어. 그러면 또 A, C, B도 다른 거지. 그지? 순서 있게 나열되는 거니까 5자리 중에 몇 자리 선택? 3자리 선택. 하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5P 3입니다. 곱하기 해주면 답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빨간색의 자리만큼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 겁니다.